이제 치매 전반부에는 치매에 대한 메커니즘을 했었고요. 이제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생활하고 습관은 어떻게 하고 뭘 먹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게 이제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가족들하고 식구들한테, 지인들한테도 식습관은 이렇게 바꿔야 되고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를, 자, 5가지. 빌 게이츠, 돈 많은 빌 게이츠도 치매 걸리기 싫어가지고 실천하는 가장 쉬운 예방법입니다. 전반부에는 이제 이렇게 했지만은, 지금 제가 이 자료를 제가 좋아하는 의사 전문이라서 제가 책을 항상 캡처를 하고 있는데, 5가지만 잘 지키면은 늙지 않는 뇌를 만들 수 있다. 이 저자인 전 CNN 의학 전문 기자며 신경외과 의사인 산제이 구타 박사와 죽을 때까지 치매 없이 사는 법의 공동 저자인 딘 세르자이와 아이에사 세르자이 신경외과 부부의 이들의 치매 예방 솔루션은 같습니다. 공통되게 첫 번째는 잘 먹어라. 뉴트리션, 우리의 영양소 뉴트리션 잘 먹어야 되고요. 먹지 말아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운동, 엑서사이즈. 운동을 잘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운동이 이만큼 아까 심장에 좋다 그랬죠. 그 다음에 회복 수면. 전문의들은 레스토레라 그래요. 잠을, 아까도 얘기했죠. 잠을 잘 못 자면은 악순환이 된 것 같아요. 잠을 잘 자야지 치매 예방이 된다. 치매뿐만이 아닙니다. 잘 자라. 네 번째는 학습. 두뇌를 최적화해서 학습,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나와서 한 거지. 두뇌 최적화를 만들어야 되고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됩니다. 5번째는 사회교류, 네트워크. 우리가 지금 네트워크 비즈니스 하시니까 네트워크가 좋아야 돼요. 친구 관계가 좋아야 되고요. 우리 관계가 유지가 잘 되면은 결국 거기에 통합되는 작용이 난다는 겁니다. 먼저 영양에 대해서 얘기를 풀어가겠습니다. 영양은 우리가 제일 많이 지금 다루고 있고 제일 우리 의식주 생활에서 영양이라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뇌라는 것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운명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무슨 연료를 주느냐에 따라서 음식은 우리 몸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나이 들고 어떻게 죽을지는 음식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우리 것은 우리 몸의 세포를 만들고 재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먹지 못하는 것을, 잘못 먹는 것은 결핍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핍은 영양 결핍이 되면 골고루 우리가 먹지 못하면은 이것은 스트레스를 주고 트라우마로 남는다는 겁니다. 뇌는 몸무게 2%뿐이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쓰는 에너지의 25%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엄청난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음식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뇌는 이거를 먹는 것에 매우 민감하다는 겁니다. 음식은 또 일종의 환경으로도 볼 수 있어요. 어떤 환경에 노출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 병이 들기도 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자, 어떤 연구자들은 알츠하이머병이란 본질적으로 쓰레기가 청소되지 않는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노폐물. 뭐가 생각나죠? 레스토레이트 생각나죠? 우리가 한평생 뇌에 먹인 것이 잘못되어서 생기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쁜 영양은 뇌를 여러 가지로 망가뜨리고, 아까 말한 대로 4가지 중에서 염증과 산화 부산물을 만든다는 겁니다. 나쁜 음식, 인스턴트 음식 이런 것들, 혈관을 또 막게 되겠죠. 그 다음에 뇌에 있는 뉴런과 뉴런의 연결에 필수적인 영양소를 빼앗아간다는 겁니다. 자, 어려운 용어가 나왔습니다. 뉴런과 뉴런은 아까 그 그림에서 저 우주와 같은 세포들 많이 보셨죠? 거기서 덩어리 된 그게 이제 뉴런에 서로 우리가 생각하고 움직이는 세포들을 연결해주고 생각을 몸으로도 움직여주고 커넥션, 네트워크 연결해 주는 겁니다. 거기 영양소가 끊어지면은 생각 전달, 여러 가지 오늘 배웠던 거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뇌는 수십억 개와 수조 개의 엄청난 신경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몇만 개도 아닌. 그리고 뇌를 포함한 신경계는 모두 신경세포, 뉴런이라는 걸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뉴런은 아까 그 동영상은 안 나왔지만은 그게 정기적으로 반짝반짝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촬영을 해보면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까지도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는 게 뉴런입니다. 오늘 서유성 그룹장님이 오늘 공기청정기 뭐 사야 되지? 이거를 서로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 아까 운동신경, 뭐 감각신경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신경계 신호를 전달 역할을 하는 게 뉴런입니다. 뉴런이 굉장히 중요하죠. 기능에 따라서 얘네들 감각 뉴런이 있고요. 또 운동 뉴런이 있고요. 연합 뉴런. 이 세 가지로 나눠 있습니다. 그래서 나 오늘 운동을 해야 돼. 또 감각적으로 아파. 막 이런 것들이 서로 약간 그 본 우주와 같은 얘네들이 다 네트워크를 형성돼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끊어지는 순간에 전달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뉴런과 뉴런을 망가뜨리는 것은 음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쓰레기 음식, 정푸드, 먹지 말아야 맨날 아이스크림, 고기, 포화지방산, 떡볶이, 치맥 이런 거가 그렇다. 자, 우리 대부분이 역사를 보면은 옛날에 원시 음식을 먹었죠. 근데 현대 산업으로 들어오면서 한 약 50년간에 미국에서부터 가공식품 섭취량이 어마어마해요. 마트에 가보면은 편의점 가면 99.9%가 다 가공식품이야. 천연식품 1도 없어요. 아시겠죠? 그 비만, 비만, 심장질환, 당뇨로 이어져 있음을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뉴요커, 미국에서는 지금 인구의 절반 이상이 다 비만, 당뇨가 심각한 거예요. 왜 그러냐? 바삐 사는 사람들일수록 패스트푸드, 빠른 음식을 섭취한다는 겁니다. 그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진국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특히 서울 사는 사람들이 비만 확률이 굉장히 증가합니다. 뇌는 다른 신체 기관보다 나쁜 음식에 민감하다고 합니다. 뇌는 다른 신체 기관보다 열심히 또 일을 하고요.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또 더 많은 노폐물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안 좋은 음식으로 노폐물도 만들어요. 뇌세포에 질 좋은 영양소를 공급을 하지 못하게 되면 뇌세포는 어떻게 된다고요? 사멸한다 그랬죠. 아까. 그렇지? 그 반대로 몸은 올바른 음식, 좋은 음식을 잘 먹게 되면 뇌는 보호가 되고 강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뇌의 21세기 독이라고 하는 설탕, 가공식품, 이 포화지방산들, 이런 것들이 직화, 불고기,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뇌가 아까 배웠죠. 인슐린 저항이 넘쳐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넘쳐나면 여러 가지 발생이 되죠. 그 뉴런의 포도당 얘네들이 굶어 죽게 됩니다. 연결 커넥션을 막아지니까. 그러니까 결국 염증과 산화 손상 과정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생겨난 것이 부산물을 뇌 기능에 차곡차곡 부산물을 쌓게 되죠. 그래서 네 가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게 네 가지가 어떤 것인가? 중요한 게 미토콘드리아 많이 들어보셨죠? 첫 번째는 미토콘드리아 같은 세포 기관이 손상을 시킨다.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 공장이 일을 하는데 우리가 정크푸드 안 좋은 생활 습관으로 해서 미토콘드리아 우리 에너지 생산 공장을 망가뜨린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배운 것 뉴런의 소통을 저하시킨다. 그리고 기억력 저하 이런 걸로 오는 거게 되죠. 세 번째는 배운 그대로입니다. 염증 반응을 악화시킨다. 네 번째는 수용성인 아밀로이드 단백질을 불용성으로, 안 좋은 불용성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녹지 않으면 쉽게 분해가 안 되겠죠? 분해가 안 되고 이것이 바깥으로 우리가 빼주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낳게 되죠. 그 결과가 알츠하이머, 혈관성 치매, 루이소체 이런 질병으로 가는 게 병리학적으로 알츠하이머 플라크 현상이라고 해요. 알츠하이머의 플라크, 안 좋은 게 자꾸 쌓인다는 거. 이 네 가지 영향이 음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례는 제가 빼고요. 자, 그러면 동물성 단백질 얘기할게요. 동물성 단백질은 고기, 치맥, 마블링 좋은 소고기 이런 것들 다 또 동물성 단백질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금 중에서 뇌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있어요. 지방도 좋은 지방이 있어요. 반대로
동물성 포화지방이 있고 불포화지방이 있죠. 포화지방은 나쁜 거, 불포화지방은 좋은 거. 불포화지방이 뭐가 있을까? 대표적으로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불포화지방에서 대표적인 거. 손 들고. 지방산. 거기도 있긴 하는데, 자, 오메가3 지방산이죠. 오메가3. 거기에는 뭐 생선에서도 나오고, 뭐 올리브 오일, 이런 데서 나오는 게 좋은 지방산입니다. 거기에 있는 게 우리가 오메가3 하나 나중에 퀴즈 내가지고 오메가3를 드리죠. 뇌에 좋은 거. 이거를 드리겠습니다. 돌발 퀴즈를 내가지고요. 자, 그래서 식물성 지방에서 나오는 거하고 콩에도 좀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나는 오메가3 지방산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 고기 안 먹고 어떻게 살아? 그 얘기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좋은 지방산을 우리가 섭취해야만 아까 뇌에 좋은 영양소를 공급하고 플라크를 쌓이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 지금은 이제 우리 지중해 식당은 오메가3나 채소, 과일 이런 것들로 오메가3 지방산을 많이 먹겠죠. 그래서 그러한 마인드 식단을 지금 개발해 가지고 지금 현대의학자들이 이걸 먹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지중해 식단은 당뇨 환자와 다시 식당들을 결합해 놓은 건데요. 한번 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4가지 뇌에 좋은 20가지는 한번 읽어 드릴게요. 시간이 좀 가겠지만은 아보카도 과일 종류, 블루베리. 자, 블루베리는 우리 제품에 다 있습니다. 자, 여기에 뭐가 들어있, 잘 보세요. 연관해서 우리 제품에 다 연관이 있습니다. 블루베리, 브로콜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잎채소를 많이 드셔야 됩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그 다음 버섯류, 콩, 아까 콩 얘기했죠. 아마씨, 오메가3 지방산. 우리 오메가3 지방산은 어디서 추출한 거죠? 어디서 추출했죠? 생선에 추출, 생선에도 오메가3 지방산 많아요. 그리고 여기도 해조류에서 많이 추출하고 있습니다. 견과류, 씨앗류 있고, 고구마, 향신료 있죠? 자, 녹차 있습니까? 없습니까? 강황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커피, 허브티, 통곡물. 자, 이런 거 있는데, 야, 통곡물. 아까 안 좋은 탄수화물이 뭐라 그랬죠? 백색, 통틀어서 백색 탄수화물. 백색 탄수를 흰밀가루 500을 먹지 말라 그랬어요. 흰밀가루, 흰쌀, 흰설탕, 흰소금, 뭐, 백색, 이런 거가 안 좋은 백색 탄수화물. 좋은 탄수화물. 갈색 탄수화물을 좋은 탄수화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껍데기 정제하지 않은 현미랄지 아주 거친 그런 거가 통곡물은 어떤 현상이 나냐? 우리 가장 좋은 형태인데 복합 탄수화물이라고 해요. 이것이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에 필요한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는 것이 통곡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통곡물을 쌀을 먹으면 스파이크 당이 바로 올라가잖아요. 통곡물을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불러요. 꾹꾹 씹어 먹게 되고 소식을 하게 되니까 다이어트가 되고 효소가 일어나고 뇌에도 좋다는 겁니다. 좋은 탄수화물은 갈색 탄수화물, 나쁜 탄수화물은 백색 탄수화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좋은 음식은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미국에서 58세, 98세 사이에 1000명을 대상으로 연구 결과 마인드 식단을 했는데요. 이걸 잘 철저히 지킨 사람들에게 알츠하이머 병에 걸릴 위험이 53%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런 식단을 먹고, 그리고 적당하게 지킨 사람도 35%나 감소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치매뿐만 아니라 뇌혈관, 심혈관에도 다 똑같은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연식이 이렇게 중요한 거를 결과로 말해주고, 제가 이거 말고도 논문에 나와 있고 결과 실험 데이터는 수없이 많아요. 시간상 한 예만 제가 들려드린 겁니다. 대신 먹지 말아야 될 거, 제가 힌트로 아이템을 드릴게요. 피해야 할 음식 10가지만 덧붙이지는 않겠습니다. 가공식품, 가공육, 햄, 치즈 뭐 이런 거, 붉은 고기, 닭고기. 닭고기가 아까 의아했지만 지방이 다른 단백질 고기보다 3배가 높다고 합니다. 버터, 마가린, 튀긴 음식,
패스트푸드, 치즈, 그다음에 사탕, 설탕 중 탄산음료, 과도한 알코올. 알코올은 항산화 물질 전 세계의 알코올 중에서 주류 중에서 단 한 가지가 제일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누가 포도주라 그랬죠? 나오세요. 돌발 퀴즈 드린다 했잖아요. 모든 전 세계의 술 중에서, 주류 중에서, 막걸리 효소라 그러지만은 그게 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걔네도 똑같이 효소라 그러지만 탄수화물이 많아요. 일본의 사케, 정종 또한 쌀은 많이 해가지고 그게 비싸요. 아주 요만한 걸로 해서 만드는 거. 그거 역시도 탄수화물. 근데 포도주는 항산화 물질이 있어요. 얘만 항산화 물질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뇌에도 많이나 먹어도 적당히 먹는 걸 권장해 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가족들에게, 특히 임산부나 식구들 중에서 딸이나 또 누이 동생이나 있으면은 제가 이걸 꼭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있어요. 사이클이 음식에 제가 식당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식재료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뭘 먹어야 되고 어떤 유통구조를 잘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자, 엄마가, 좀 젊은 엄마가 이제 열심히 애 임신하기 전부터 먹어요. 그 다음에 임신하고 나서, 자, 닭고기 열심히 먹어요. 우유 많이 먹어요. 소고기 열심히 먹어요. 생선 많이 먹어요. 그런데 집단 소가 뭘 먹겠습니까? 우크라이나 큰 미국에서는 반농사가 이게 뭐 대충이 아니잖아요. 크게 기계로 하고 약도 농약도 비행기로 뿌리고요. 그렇게 만들어가 집단을 만들어가 둘둘 말아 놓은 집단을 농약 뿌린 거를 갈아가지고 성장 촉진제, 뭐 항생제 먹여서 닭, 소고기, 닭 이런 데 다 들어가요. 걔네가 먹어요. 그러면 걔 먹은 거를 엄마가 먹어야 안 먹어요? 우유도 똑같죠? 치즈 똑같죠? 염소 똑같죠? 거기서 나와요. 또 닭은 특히나 한 달이면 키워요. 지금 나와 있는 치맥에서 한 달 빨리 키워내가지고 빨리 팔아야 돼. 그래 돈이 된다고. 성장 촉진제를 막 먹여요. 가둬가지고 털이 다 빠져요, 걔네들은. 그렇게 키운다는 거예요. 놔서 키우는 거 말고 일반 유통되는 거. 그 다음에 돼지 똑같고요. 생선 어떻게 알아요? 어디서 잡히는지. 가두리 키우는 거 똑같이 죽지 말라고 약 계속 먹여요. 먹을 거, 세상에 먹을 거 없어, 이렇게 보면. 걔네들이, 엄마가 먹어요. 그러면은, 결국,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요즘에 발달장애 아들이 그런 이유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똑똑해야 돼요. 뭘 먹고 뭐를 제한해야 될지 엄마가 똑똑해야지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요. 지금 여러분들 계속 패스트푸드 먹고 자랐잖아요. 4, 50년 동안.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한테 똑같은 연료를 그렇게 준 거예요. 휘발유를 넣어야 되는데 프리미엄급 청담동 가면요. 프리미엄급 주유소가 있어요. 압구정동에. 거기는 뭐 람보르기니 얘네들 오면 고급 비싸도 거기다 넣어요. 옥탄가를 높여가지고 잘 나가게 한다고. 근데 엔진을 넣어야 될 차에 경유를 넣었어.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 바로 망가지겠죠. 똑같습니다. 우리 몸에 프리미엄적인 우리 PM에서 말하는 프리미엄의 제품을 넣어야 되는데 안 좋은 불량식품을 넣으면은 바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식구들 중에서 먹는 거에 민감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강조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화구이. 제가 식당을 오래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직화구이에 탈 때에 얘네들가 글루틴이 형성되고 170도에서 타면 고기 지방하고 타면서 염증 유발시키는 독성 물질이 배배해요. 그래서 고기는 절대로 탄 음식을 직화구이는 절대로 먹으시면 안 됩니다. 염증 유발하고 그렇게 됩니다. 어떻게 먹어야 되냐? 먹기 좀 맛없어 스테이크를 시키면 레어로 시키셔야 됩니다. 진하게 막
키우잖아. 레어를 시키든가 아니면 쪄서 먹든가 수육으로 먹든가 이렇게 드시는 게 건강하게 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랑 같이 드시면 상승 효과가 좋은데 안 좋은 음식을 계속 드시고 아무리 먹어야 선이 악을 이깁니까? 악이 선을 이깁니까? 악한 게 선을 이겨요. 결국 안 좋은 음식이 아무리 이거 한 통을 먹어도 이 그 혈관벽에 쌓여있는 플라크를 씻어내기란 무지무지 힘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나 리더 그룹에 있는 지금 이거를 비즈니스 하신 분들은 심각하게 자기 몸을 잘 자기가 연료를 공급해 줘야지만이 어떤 경우도 상승 효과가 있다는 걸 제가 강력하게 제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먹는 얘기는 지금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이 자꾸 가니까 말도 빨라지게 됐죠. 자, 유산소 운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PM에 아까 했지만은 혈관에 안 좋은 것들은 오메가3 지방산 이런 것들 자꾸 먹어서 중성지방을 녹여준다는 거, 이게 오메가3를 꼭 드셔야 돼요. 이거 중요합니다. 뇌에도 제일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잘 움직여라. 우리 추석 때 장거리 여행하시면서 다리 저리고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제가 이렇게 생활습관 옆에서 보시면은 저희 스폰서님들 하루 종일 차를 가지고 움직이더라고요. 그 차 가져와가 차 주차장에 대놓고 어떻게 하면 엘리베이터 제일 가까운 데 돼요. 차단이. 그리고 들거리려고 또 타고 올라와요. 그 대놓고 여기서 한 2시간, 3시간 미팅해요. 그 걷는 경우를 잘 못 봤어요. 일상생활의 운동이 돼야지 몰아가지 운동은 운동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1시간마다 5분씩 10분씩 걸어서서 혈관이 움직이고 이게 돼야지 그게 생활화가 되고 하루에 한 30분만 계단을 오르든가 이렇게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2-3번은 제가 저기 유명지 사장님한테 차를 놓고 대중교통을 위해서 걸으라 그랬어요. 매구. 본인 건강을 위해서. 제가 잔소리를 무지합니다. 지금 한 몇 %까지 쫓아온지 몰라지만 만약에 내가 애인이었으면 그냥 다이어트 확 시켰습니다. 확실하게. 내 마누라가 아니니까 내가 그냥 놔두는 거예요. 내 마누라 같았으면은 내 프로그램 딱 짜가지고 완전히 그냥 다이어트로 그냥 확 바꿔버리죠. 내 마누라가 아니까 내 마음대로 못 하겠더라고요. 제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유산소 운동은 뇌에도 좋다는 거예요. 의사들이 이게 논문 나온 건데 단 30분만 돼도 해마가 커져요. 그리고 해마라는 거 여기에 저장을 하잖아요. 그 낮에 막 있었던 거 운동학교들 해마가 기억을 다 해놔요. 그 다음에 밤에 자는 동안에 이 기억이 리세팅을 해주는 게 이 뇌의 해마가. 그래서 오늘 있었던 공부했던 거를 얘가 자는 동안에 노폐물 청소해주죠. 그 다음에 다시 리세팅해서 저장을 하는 게 해마고 뇌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폐물 제거하는 거는 운동을 해야지 여기 있는 뇌에 있는 쓰레기, 산화부산물을 청소해 준다는 거. 얘가 낮에보다 언제 한다고요? 밤에 일을 한다는 거예요. 밤에 뇌는. 그래서 뭘 드셔야 된다고요? 혹시 리스토레이트를 거기에는 리스토레이트는 뭐 마그네슘에 뇌에도 좋고 다양한 게 있어요. 그래 그런 것을 잘 드셔야지만이 잠도 잘 오게 됩니다. 그리고 운동하면 잠 잘 오겠죠. 그 바이타민 D가 해조이는데 우리 제품에도 다 있잖아요. 바이타민 D도 같이 먹으면 상승 효과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 제가 좋아하는 조코비치는 테니스는 저도 하지만은 한 몇 시간씩 혼자 랠리를 해요. 엄청난 에너지 소모인데 노박 조코비치는 식단 조정도 엄청 잘한다고 내 기사를 봤어요. 음식 먹을 때 거의 지방산 안 먹고 음식 아주 까탈스럽게 나가지 까탈스럽게 먹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그 체중 유지나 이런 걸 위해서. 그리고 지금 이런 제품들을 꼬박 잘 하면서 챙겨 먹어요. 그 다음에 이쪽 왼쪽에 있는 그 스포츠맨은 등산 갑니다. 에베레스트 산 함께. 높은 산에 가면 어떻습니까? 저산소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올라갈 때 이거를 먹고 나면 산소 공급량을 시켜주니까 에너지가 폭발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꼭 드시기 바랍니다. 운동하면서 이거를 드시면은 활성화를 시켜줘요. 얘가 산소 공급량. 우리가 또 키워주는 거는 여기에 들어있는 것 중에서 자, 산소 공급량을 많이 주고
뇌의 혈관 청소부는 비타민 B 군 중에서 자, 몇 가지가 있죠? 비타민 B1, B2인지가 자, 퀴즈 냅니다. 상품 줘야지. 8, 죄송합니다. 자, 혈관 청소부 역할 하는 거. 어떤 겁니까? 빨리, 예? 아니고, 그것도 역할을 하는데, 예? 아니, 민혁은 여기서. 빨리 누구? B군에서, 혈관 청소부 하는 공장 역할을 하는 거. 다 틀리네. 다들 물론 상호작용을 하는데, 다음 퀴즈를 내고, 비타민 12. 얘가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해서 활성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얘가 하면서 다이어트가 좋으니까 이걸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말한 대로 움직이면서, 왼쪽에 보면 갤랭빛이 나오죠. 우리가 운동을 해야지 이게 다리를 이제 운동 못하는 순간에 우리가 이제는 끝인 거예요. 걷지를 못하는 순간에. 그러기 위해서 무릎 관절이 좋아야 되잖아요. 관절 튼튼하게 하려고 그러면 정말 많이 걷고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게 얘예요. 갤링핏. 갤링핏은 독일 말로 연골이라고 해요. 갤링핏 독으로 갤링핏 연골이에요. 조인트 서로 무릎 뭐 이런 데 팔다리 아픈 거는 운동해서 건강 근육을 만들어주고 얘를 같이 먹으면은 무릎이 튼튼해져요. 무릎이 튼튼해야 걷고 운동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를 같이 먹고 얘랑 같이 먹으면은 굉장히 운동할 때 에너지도 나고 지치지도 않고 그렇게 된다. 그래서 저는 늙을 때까지 운동하려고 그러면은 연골이 자꾸 그 밑에 연골에 쌓이는 거 뭐죠? 0.5mm, 0.5mm 콘드로이친 아주 얇아요. 0.5mm 콘드로이친이 0.5mm가 얘네가 그걸 우리 몸을 지탱해주고 있어요. 이 콘드로이친이. 근데 얘가 점점 나이가 좀 달아요. 그러니까 달면은 이제 막 아픈 거예요. 할머니들이 막 못 걸어 내려가요, 계단을. 그거가 얘가 재생도 준다고 사례를 들었어요. 정말 중요한 거니까 이거를 꼭 어머니, 아버지는 꼭 이걸 드시게 하세요. 중요한 겁니다. 오늘 제품 얘기까지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늦어집니다. 자, 여기서, 이 비틀라이너스 액티바이저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거죠. 비타민 B군은 한 가지만 얘네들이 동무, 친구, 프렌드십이 돼야 하기 때문에 한치를 못 꺼놓은 거예요. 하나만 먹어서 되는 게 아니라 비타민 B군이 특히나 그래요. 상호작용, 네트워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 비타민 B군을 연구진들이 묶어놓은 이유가 그거예요. 활성화, 면역력, 뭐 이런 거. 다가 얘만 빼도 안 돼요. 우리 그룹의 네트워크 하나가 망가지면은 다 무너지잖아요. 오늘 최유미 사장님이 제 웹 스폰서 사장님이신데 안 오니까 제가 기운이 빠지잖아요. 그죠? 그분은 책임이 크죠?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해외여행도 가시고 그러는데 해외여행 갈 때 같은 비행기 못 타게 하거든요. 왜 그러냐? 열심히 지금까지 만들어 놓는데 비행기가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웃을 일이 아니고 제가 아는 일본의 회사가 큰 회사예요. 한국으로 직원들 여행을 오는데 비행기를 다 나눠 타요. 임원 직원들을. 이 비행기가 떨어지면은 나머지 식구가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만약에 우리 그룹에서 다 떨어져 봐라. 그러면 위에 잡고. 그러면 우리 뭘 먹고 살아? 누가 교육을 시켜? 우리 그 네트워크가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우리의 이 제품들은 한 가지만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방송에 나오면 오늘은 뭐 먹어? 오늘 뭐 먹어? 맨날 그러잖아요. 그럼 뭐 오늘은 뭐 먹어? 근데 종합해 보면은 우리 지금 이 제품 같이 골고루 뇌에다가 줘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아까 나왔죠? 예, 코발라민. 내가 별명은 코발라.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호발라, 세포 재생을 시켜준다고 했잖아요. 얘가 굉장히, 요거 캡처해 주세요. 요거 가지고만 얘기해도 굉장히 좋아요. 비타민 B1, 티아민은 두뇌를 자꾸 활성화시켜요. 그리고 같이 있어야 돼요. 에너지 대사는 또 얘네들이 있어야 또 에너지가 돼요. 리보플라빈은 얘네 친구들이 있어야 에너지가 대사가 돼요. 근데 판토텐시움도 마찬가지예요. 스트레스가 다른 거와 또 연관이 있어요. 자, B6 피리독신도 적혈구 생산은 얘만 가지고 안 돼요. 그게 지금 프렌드십이에요. 비오틴 마찬가지고 엽산, 면역력 이런 게 세포 재생 이런 게 똑같아요. 우리 유명진 사장님 대사가 줘야 되잖아요. 유명진 사장님은 저 영국으로 대사를 보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영국을 좋아하셔가지고 우리 그룹장님은 독일 대사로 보내드릴까요? 그래서 저는 그룹장님을 우리 독일 PM의 총괄 대사로 임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사가 이만큼 혼자만 프렌드십을 돼야 된다는 것을 제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단백질도 같이 아까 무릎 좋아지려면 같이 드셔야 돼요. 이게 같이 들면 굉장히 좋아요. 자, 시간이 많으니까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 말이 빨라지네요. 아까 잘 자야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원고를 안 보고 하겠습니다. 레스토레이트가 이름 내가 잘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자, 레스토레이트 제일 빨리 화장실 가면 뭐라 그래요? 영어로 가져가세요. 돌바퀴죠. 자, 저기 제가 초기에 한번 강의할 때, 야, 우리 독일 PM은 이름 장명을 너무 잘 지었다. 왜 그러냐면, 저 식당 가면 어딜 간다 그래요? 식당 가면 어딜 간다 그래요? 영어로. 레스토랑 가잖아요. 레스트룸. 화장실을 휴식하러 가는 거, 레스트룸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식당 가면 우리나라 사람은 전투적으로 먹잖아요. 막 10분 내에 허겁지겁 먹잖아요. 근데 식사는 쉬는 거예요. 레스토랑트. 합성어잖아요. 그만큼 우리 레스토레이트를 너무 이름을 잘 지었어요. 의학자들은 회복 수면이라고 해요. 이걸 회복 수면이라 그러는데 이거 잠을 잘 자는 동안에 우리 뇌회를 청소해 준다 그랬죠. 잠을 잘 때는 뇌는 일을 한다 그랬죠. 자는 동안에 노폐물, 쓰레기를 청소해 주는 게 밤이에요. 그 레스토레이트를 잘 먹어야지 잠을 잘 자게 해주고 잠도 잘 자게 해주고 뇌에 쌓여있는 부산물들을 청소해 주고요. 북부지방에 갔다가 쓰레기를 마셔. 그래서 이 잠이 보약이라는 거예요. 8시간을 자라고 의학자들은 얘기해요. 옛날에는 서너 시간만 자면 근면의 성실도를 측정을 했는데 미련 곰탱이에요, 그거는요. 학생들한테 잠 안 자고 공부해? 시험 잘 볼까? 안 좋을까요? 학생들은 충분히 하고 밤에 충분한 휴식을 취해줘야지 머리가 낮에 공부한 게 리세팅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밤에는 잠을 자야 돼요. 그래서 일찍 일어나는 새가 부지런할까요? 일찍 일어나는 새는 빨리 큰 새한테 잡혀 먹습니다. 제발 잠 한번 푹 자고 싶다. 자, 잠이 보약입니다. 잠을 한번 푹 자고 싶다. 레스토레이트를 이거를 2봉씩 드세요. 저도 2봉 어떤 때는 술 먹은 날을 이거 먹어요. 우리 제 친구 김용필 사장하고 술 먹은 날은 제가 2봉을 먹습니다. 액티브. 그러면은 막걸리다가 이거 다 먹고 칵테일 해 먹고 산소량을 아까 주면은 머리가 덜 아프다 그랬죠. 그래서 저는 이거 막걸리 칵테일로 써먹고 있습니다. 비타민 많이 드시지 마세요. 자, 여기에는 아까 말한 대로 마그네슘 아까 다 설명을 했죠. 철분, 미네랄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네랄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미네랄 섭취를 이걸로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배워라. 인지기능 아까 통합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너무 행복한 겁니다. 이번에 고향 다녀오셨는데 외로운 노인들 많지요. 외로움은 독약입니다. 여기 나오셔가지고 열심히 배우고 얘기하고 아침에 날 때 화장하고 꾸미고 머리 빗고
나와가지고 오늘 내가 후원할 때 무슨 얘기를 해줄까? 듣고 얘기하고. 그럼 자꾸 스피치가 되잖아요. 제품을 외우고. 여기에 대한 거 제품을 외우면 머리가 자꾸 좋아지죠? 외우고, 가사를 외우고, 여기 제품 외우고, 산화질소가 뭔지 또 듣고, 그리고 같이 회의하고 또 스피치 하면서 공부를 하고, 이게 뇌 활성화가 된다. 외롭지 않고, 외로움은 결국 독이 되고 그것이 질병과 치매로 이어지는데 일거양득이지 않습니까? 돈 벌고 나와가지고 스피치하고 친구 사귀고 늙을 때까지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이 PM 딴 거보다 PMI의 이 피트라인의 이 그룹은 정말 행복합니다. 내가 볼 때는 한 사람도 악한 사람이 없어요. 다 좋고 다 아주 아름다워 보이고, 우리 유명진 사장님은 제가 참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이유는 가끔 와인을 사주시거든요. 누가 사주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와인 사주죠. 어떤 때는 제가 좀 외롭고, 또 어떤 때는 좀 신경질이 나고 그럴 때 눈치가 빨라요. 성직자가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눈치 보고 와인 한 잔으로 또 녹여주시고. 그래서 액티와 함께 와인과 이거를 녹여서 아마 내 혈관 질환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네트워킹, 인지 개선, 배우고, 이렇게 사회 활동,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여기서 전부예요, 이거. 이거 전부 다예요. 어디서 이런 좋은 그룹이 있겠습니까? 저는 너무, 볼 때마다 서희정 그룹장님 정말 이뻐지세요. 김현수 사장님. 제가 초기에 참 까칠하게 많이 질문들 했어요. 산화질소가 왜 캡슐에 넣냐? 뭐 이런 것부터 제가 막 제품 공부를 하다 보면 좀 까칠하게 질문해요. 막 집요하게. 이제 알 것 같아요. 왜 산화질소가 이 기체로 된 거를 캡슐에 넣는지. 파우더로 못 만드는 이유도 아까 배웠잖아요. 이렇게 제가 좀 어떤 때는 좀 굉장히 집요하게 파고 들었는데 그것조차도 다 너그럽게 이렇게 설명 잘 해주시고, 그래서 처음에는 저런 사람이 뭐 PM을 할까, 강의를 잘할까 이렇게도 생각하겠지만은 덕분에 저도 이렇게 이 자리에 와서 같이 얼굴 보고 같은 프렌드십으로 네트워킹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거는 여러분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장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2시간을 얘기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